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아인슈타인. 하지만 그가 처음 세상을 뒤흔든 것은 단순한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고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한 그의 시선. 아인슈타인의 삶은 과학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을 다시 정의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챕터 1 울름에서 태어난 소년. 1879년 3월 14일 독일의 작은 도시 울름에서 아인슈타인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계로 아버지는 전기 관련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하는 감성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말이 느린 아이로 유명했지만 관찰력과 사유의 깊이는 일찍부터 남달랐습니다. 자석과 나침반에 매료되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그는 규칙과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집에서 혼자 수학과 과학책을 파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전적인 학교 체계는 그의 창의성을 억누르기 일쑤였지만 그런 억압이 오히려 독창적인 사유를 키우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가족이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그는 미넨의 엄격한 학교를 떠나 자유를 얻었고 취리 연방공과대학 ETH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며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더욱 갈고 닦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엇갈렸고 교수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특허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특허청 시대는 외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은 우주의 비밀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2 기적의 해 1905. 아인슈타인의 1905년은 물리학 역사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는 이 해에만 무려 4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각각의 논문은 이후 물리학계의 판도를 뒤바꿀 정도의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지한 시계와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이론은 당시로선 너무도 급진적이었습니다. 또한 빛이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입자광자로 이루어졌다는 광양자 가설은 양자역학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로 인해 그는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으로 분자의 존재를 입증하기도 했고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설명한 이는 mc제곱 공식은 현대 과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명의 특허청 직원에 불과했지만 그의 논문들은 물리학계의 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이름은 점차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곧 세계적인 천재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명성보다 진리를 좇는 인물이었고 자신의 이론이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챕터 3 일반 상대성 이론의 탄생. 1905년의 혁신 이후에도 아인슈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가속 운동이나 중력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더욱 포괄적인 이론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10년 넘게 이어졌고 마침내 1915년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는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는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 개념을 대체하며 우주의 구조와 운행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했지만 1919년 태양의 중력에 의해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관측되며 그 정당성이 입증됩니다.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은 단숨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며 과학을 넘어 문화 아이콘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그를 현대의 갈릴레오 시간을 굽힌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왕실과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았고 세계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늘 겸손하게 진리는 수학과 자연 속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학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사색가였습니다. 챕터 4 반유대주의와 미국 망명. 아인슈타인의 유대인 정체성은 그가 겪는 정치적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나치가 독일에서 집권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자 그는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독일의 프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지만 공개적으로 나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국적과 직위를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자리를 잡고 평생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과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과 평화, 국제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위험을 경고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그였고 그 편지가 결국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져 원자폭탄 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이후 핵무기의 사용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으며
평화주의자로서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표명하게 됩니다. 과학이 인간성보다 앞설 때의 위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된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인간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우주와 통일장 이론을 향한 집착.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힘을 하나의 수식으로 통합하려는 통일장 이론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는 전자기력과 중력을 하나의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자역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입자 세계의 확률성과 불확정성 원리는 그의 고전적 세계관과 상충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의 근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시는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확률적인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닐스 보어 등과의 학문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과학계의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그 논쟁에서 아인슈타인의 입장이 주류에서 멀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통일장 이론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진리를 향한 길이라고 믿었고 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야말로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주의 심연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는 순례자였습니다. 챕터 6인간 아인슈타인. 과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별개로 아인슈타인은 인간적으로도 다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바이올린을 자주 연주했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역할보다 그는 언제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론 괴짜로 비쳤지만 그의 삶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밀레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 에두아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후 사촌 엘자와 재혼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욱 몰두하는 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철학가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일종의 코스믹 스피리추얼리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개인적 신은 믿지 않지만 스스로를 종교적인 무신론자로 본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사고는 과학과 철학, 예술과 윤리를 넘나들며 단순한 물리학자 이상의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챕터 7 세계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행동.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세계의 정치와 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종차별,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흑인 민권운동에 지지를 보낸 희귀한 백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메카시즘의 위협에 대해 비판했고 FBI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온주의를 지지했지만 팔레스타인에서의 공존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건국 이후 초대 대통령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과학자가 정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상징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소외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연대의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지식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그는 말로만 정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학자의 윤리를 체현한 인물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지성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챕터 8시간의 얼굴로 남다. 1955년 4월 18일 아인슈타인은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되었고 유해는 비공개 장소에 뿌려졌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천재를 잃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과 이론은 오늘날 우주탐사, GPS, 원자력, 현대 물리학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단지 과학적 업적만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과 윤리, 사유와 상상력, 실험과 명상을 아우른 시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는 깊이 생각했고 전쟁이 다가올 때 그는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품은 존재,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학문적 이론을 넘어섭니다. 질문하는 용기, 경계를 넘는 사유, 그리고 인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남긴 사랑.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이론 속을 살아가며 동시에 그의 질문 속에 머뭅니다. 그는 이미 시간이 되었고 시간은 그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지성과 양심, 그리고 상상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펼쳐진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며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과 질문하는 법을 남겨주었습니다. 한 시대를 넘어 모든 시간 속에 살아있는 인물, 바로 아인슈타인.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